자, 황선홍 임시감독이 국가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가대표팀이 임시감독, 올림픽 대표는 정식감독인데 네. 기간이 딱 겹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두 대표팀 다 발표를 한 건데, 일단 국대부터 얘기하면은 이번 달 2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태국과 상암에서 홈. 예. 그리고 리턴 매치로 26일 화요일 9시 반에 방콕으로 가서 태국 원정. 이렇게 두 번 경기해야 됩니다. 태국과 월드컵 지역에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같은 기간에 사우디로 올림픽 대표팀 가가지고 파리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아시안컵 23세 이하 대회 본선을 앞둔 마지막 전지훈련. 그것도 또 올림픽 대표팀이 가야 됩니다. 이제 딱 두 개의 대표팀을 발표한 건데, 자, 황선홍 감독이 일단 국대부터 갑시다. 국대 명단을 딱 발표했는데 한 줄 이 느낌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 정면 돌파했다. 그렇죠. 저도 딱 느낌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사실 가장 핫했잖아요, 여하튼. 뭐 많은 분들이 그 일을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건너뛸까 아니면 뽑을까 했는데, 황선홍 감독이 말을 빌리자면 어차피 이번 달이 아니어도 미룬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덮어져. 다음에도 문제 발생한다. 다음에도 문제 발생하는 거라면 전적으로 물론 두 선수와 다 이야기를 했다. 손흥민과 이강인과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감독인 나의 판단이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겁니다. 전적으로 이 선택은 내가 한 것이라고 했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도 그 축구 팬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과 직접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도 화합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도 했죠. 맞아요. 구체적으로 아예 얘기를 했어요. 그냥 모두 발언에서 이강인 난 선발하기로 했는데 두 선수와 이야기를 다 했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는 팬들과 자기 마음을 다시 보여주기 위한 소통을 원했고, 손흥민은 다 화합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덧붙여가지고 황선홍 감독이 말입니다. 두 선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스태프들, 코칭 스태프들, 지원 스태프들, 그리고 또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도 좀 죄송하단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얽혀있는 건 아니냐. 그 관계됐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그러면서 이제 그 태국하고의 2연전에 하나된 모습으로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고요. 또 이제 이런 문제는 항상 본인이 이제 선수 시절 경험으로 봤을 때 항상 이런 문제는 팀에 있기 마련이었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빨리 푸는 게 최선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답은 기자의 질문에 따른 대답이었는데 이랬어요. 기자가 뽑았는데 여론이 여전히 사실 나눠지지 않냐. 뭐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라고 했더니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여론에 난 공감한다. 근데 또 한 번 거저 얘기해요. 전적으로 근데 나의 결정이다. 그리고 내가 선수 때도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난 일인데 얼마나 풀고 또 이거를 얼마나 경기장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기장에서 있던 일은 경기장에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잘 풀면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최대한 좀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 감독이 내가 어쨌든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사실 저희도 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어찌 보면 이번 달은 약간 조금 한번 넘어가고 다음 달이 어떠냐, 이제 다음번이 어떠냐 이랬는데, 그 황선홍 감독의 선택은 다음 문제를 뭐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땐 사라지나요? 저 그냥 풀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다음에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조금은 기준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번에 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전적으로 황선홍 감독의 말처럼 뭐 감독이 판단한 거예요. 이건. 저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의견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어쨌건 간에 그 사건에서 어떤 의미에서 조금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손흥민 선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화합해서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 멘트를 한 거겠죠, 황선홍 감독님께서도. 자, 그럼 일단 전체 명단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공격은요, 주민규가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조규성. 이렇게 이제 좀 분류별로 놓고 보면 두 명의 공격수가 지금 들어갔고, 손흥민은 항상 국대 명단 발표할 때 미드필더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미드필더에는 손흥민, 이재성, 홍현석, 황인범, 정호연, 광주의 정호연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저기 독일 무대 뛰는 정우영, 이강인, 엄원상도 들어왔죠. 백승호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진섭 이렇게 뽑혔고요. 수비는 권경원,
김문환 돌아왔습니다. 예. 중동인 가서 뛰고 있는데 김문환 선수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김민재, 김영권, 김진수, 서령우, 이명재, 조유민 이러면 일단 이기재 선수 안 보이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화가 살짝 있습니다. 여기도 이명재가 이기재 선수 자리 뽑힌 거죠. 골키퍼는 송범근, 이창근, 조현우 이렇게 뽑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골키퍼 쪽도 약간 조금 변화가 있는 김승규 선수가 그렇죠. 좀 부상 여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뽑히지 못했고, 자 하나씩 쪼개서 볼게요. 자,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격은 주민규 선수가 뽑힌 게 가장 특징이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공격이 좀 고민이 있잖아. 왜냐하면은 공격이 지금 뭐 황인조 선수는 이제 뭐 계속 안 뽑히고 있고, 그다음에 조규성 선수도 사실 약간 컨디션이 완전히 뭐 정점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아시안컵에서 돌아가고 나서 골 넣은 것도 페널티킥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공격 쪽에 누가 뽑힐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사실 이제 오영규 선수도 사실 기회가 조금 지금 부족하고. 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죠. 셀틱에서. 그래서 그동안 이름이 계속 거론됐던 뭐 이제 근래 K리그를 하면서 득점왕도 차지됐고, 황선홍 감독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규 선수에 대해서 리그에서 3년간 50골을 때려 넣은 선수 아니냐. 그러면서 축구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득점력은 완전 다른 차원이다. 골을 넣으면 쉽게 얘기하면 장땡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선홍 감독님이 전설적인 공격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득점력은 훈련으로 쌓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감각으로 하는 거다. 타고나는 거다. 베르너 봐.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다. 베르너 훈련 안 하겠어? 해도 안 되는 게 결정이. 열심히 해요. 베르너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결정력은 노력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하튼 많은 분들도 주민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이제 뽑혀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조규성 선수와 함께 주전 경쟁을 좀 하겠죠. 주민규 선수는 참고로 사실 국대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름은 나왔는데 A매치 기록은 없어요. 예비 명단에 뽑혔던 게 유일하죠. 그것도 동아시아컵 때. 자, 그럼 이제 측면 공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황희찬 부상이죠. 그래서 대신 들어간 선수가 엄원상입니다. 엄원상 선수는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황선홍호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지금도 뭐 울산의 시즌 초반에 있어서 뭐 흔들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빠진 자리에는 뭐 이거 엄원상 선수를 계속 기어봤고, 부상이 아닌 그런 엄원상 선수는 진짜 이 폭발적인 스피드. 그다음에 점점 더 울산으로 이적해서 계속 시즌을 걸으면서는 다양한 포지션에 대한 어떤 하프스페이스 공략까지 잘 되는 선수로 진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쓰임새가 있다. 자, 근데 여기 이승우 선수 얘기가 거론됐었어요, 이선에. 이승우 선수 빠진 것도 좀 얘기를 했죠. 안 뽑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라고 했죠. 마지막 경기까지 보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선수라고 했는데, 현재 그 선수단의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번에는 뽑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경기장에서 이승우를 확인을 했고, 마지막까지 계속 이승우 선수 논의를 했다. 근데 이선에 사실 아까 조합에 대한 고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선 자원이 지금 우리 대표팀이 많아. 그렇죠. 너무 많죠. 많아요. 거기서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호흡적인 부분도 봤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엄원상이라던가 정우영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어쨌건 황선홍 감독님께서 직접 쓰기도 했었고, 현재 아시안 게임 멤버들이 은근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호흡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승우 선수는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코멘트 괜찮더라. K리그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에게는 대표팀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 이번에 뭐 이승우 선수가 안 됐다고는 하지. 왜냐하면 이승우 선수가 개막 경기 PK 또 이번 1라운드 봐 좁은 위치에 들어가서 골 넣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K리그에서 잘한 선수들에게 언제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포기하자고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다. 주민규가 이제 그런 사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55명의 예비 명단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추렸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하면서 K리그를 관찰해서 현재 컨디션 좋은 선수를 염두에 뒀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K리그에서 뽑힌 선수들은 현재 어쨌건 폼을 보고 뽑은 게 확실히 보일 정도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건 약간 크리스만 매기는 느낌도 들었어. 그치? 황선홍 감독이 이러더라고.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현장을 가서 모두 확인했고, 그러니까요. 해외는 오히려 그랬어. 해외는 우리가 직접 계속 갈 수가 없으니 영상을 보고 컨디션 체크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랑 반대잖아. 크리스마는 K리그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해외를 돌아다녔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은 K리그와 제문 모두 현장을 갔고,
해외는 우리가 계속 현장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연락도 하고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 네. 그래서 부상을 제외한 23명 선발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K리그 뛰는 선수들에 대한 마지막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또 그게 들어간 것이 미드필더의 정우영 광주에. 네. 참 사실 이정효 감독의 축구가 난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전술적인 브레인, 핵심적인 역할,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우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드는 보니까 박용우 빠졌습니다. 네. 박용우가 빠지면서 이수민도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대신 들어간 선수가 정호연 그리고 백승호. 네. 잉글랜드 2부에 진출한. 딱 아시안 게임 명단이요. 박진섭, 백승호, 정호연, 홍현석. 이때 금메달 멤버네. 예. 딱 아시안 게임 멤버예요, 중원은. 그러기도 하네. 그러기도 하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미드필드에 어쨌든 변화를 줬죠. 네. 사실 이제 박용우 선수가 좀 고민이 있죠, 사실. 네. 거기에 이제 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좀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비는 변화폭이 좀 큽니다. 네. 여러분, 수비가 변화폭이, 왜냐면 그만큼 사실 수비가 특히 풀백. 예, 안 좋았죠.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일단, 왼쪽 수비 이기재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에서 뛰는 지금 초반에 괜찮아요. 네. 이명재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명재 선수랑 주민규 선수 뽑은 게 K리그 보고 뽑았다의 가장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K리그를 보면 이명재 선수가 왼쪽에 쓰게 되는데, 오버랩도 상당히 좋고요. 지난번에 골도 넣고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 그리고 여기 사실 나이를 감안했을 때 세대교체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기재가 빠지고 이명재 들어갔고, 오른쪽도 30줄이 넘은 일단 김태환 선수는 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문환, 사실 김문환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때는 주전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 이후에는 사실 크리스만 체제에서는 안 뽑았어. 예, 그 수비 쪽이 카타르 월드컵 멤버가 많아요.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 권경원, 조유민, 김문환 다 돌아온 거죠. 대신에 정승현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김주성 빠졌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면 뭐 나이 어린 이한범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이한범 선수는 일단 이번에 뽑히지 않았고요. 예. 예. 이렇게 변화들, 그러니까 수비 쪽에 변화가 좀 있다. 골키퍼는 아까 김승규 선수 이제 부상 여파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좀 거론됐었는데 안 뽑힌 선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네. 그다음에 셀틱의 양현준, 네. 아니면 지금 우리가 풀백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황재원 잘하지 않냐. 네. 근데 여러분들 황재원은요, 대구의 황재원은 지금 얘기 드렸던 배준호, 양현준, 황재원은 일정이 겹치는 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배준호하고 양현준을 올대로 뽑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어떤 거냐면요. 이미 소속팀과 합의가 되어 있긴 하다. 7월에는 보내주기로, 4월은 못 4월에도 보내주기로 이게 얘기가 됐다라고 해요.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다만 스토크는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해서 안 보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변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스토크와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다. 네네. 4월에 보내주기로. 그렇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올림픽 본선 차출 여부를 물어볼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결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쨌든 뭐 예선 치르고 이럴 때는 못 부른다. 규정 자체가 못 부르는데 통과하면은 7월에 다시 논의는 하기로 했는데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올림픽 본선이나 올림픽 예선은 소속팀, 유럽팀들, K리그도 마찬가지지만 차출 의무가 없어요. 예. 근데 어쨌건 4월에 양현준과 배준호를 뽑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긴 하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3월 지금 최종 훈련에 이쪽으로 뽑은 거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4월에 이 둘이 가세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 힘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4월 23세 이하 아시안컵, 그러니까 파리올림픽 예선 때는 확실히 온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약속은 했다, 구단과. 그죠? 예, 근데 구단이 지금 스토크시티가 강등권에 빠져가지고 우리 너무 급해. 셀틱은 보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셀틱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스토크는 지금 강등 경쟁이어가지고 아마 말 바꿀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변수는 있다. 예. 근데 어쨌든 재능 있는 배준호, 양현종, 황재원은 올 대로 가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그럼 요렇게 뭐 그렇게 크게 뭐 이거보다는 일부의 어떤 변화, 그렇죠? 풀백이라든지 미드필더, 그러니까 이기재나 박용우 선수와 같은 데를 변화를 주고, 그다음에 이강인 문제는 정면 돌파했다. 네. 요게 조금, 그리고 국대와 올림픽 대표팀은 약간 교통 정리를 하는 분위기. 요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큰 흐름은. 전 그리고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뽑힌 편에 속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비해서. 낫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을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좋은 답변들을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거는 있었어. 예, 그러면서 본인이 대부분을 또 이제 책임지는 모습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봐선
이제 시작입니다. 넘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사실 지금도 봐요. 이 댓글이 막 나눠진다고. 사실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뤄지는 것도 잘 대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만약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올림픽 대표팀에 대한 그 걱정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했죠. 아, 그러니까 이번에 태국과의 2연전과 올림픽 그 최종 훈련 이게 겹치는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나도 이 부분을 부정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조금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한두 포지션을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이제 조금은 걱정을 내비치면서도 그런 부분을 이미 코치진과 미리 공유했고 첫 2경기 라인업도 정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술 컨셉도 정했다라고 하면서 영상 통해서 경기 확인할 거고 피드백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래도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예, 그러니까 그 황선홍호의 가장 결국 걱정되는 부분은 올림픽 대표팀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올림픽 본선 못 가면 진짜 모든 건 그냥 그렇죠. 뭐 지금 뭐 선발 이런 거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자, 올림픽 대표팀 명단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사우디 가는 겁니다. 같은 기간에 사우디 가가지고 훈련도 하고 몇몇 팀들하고 이제 평가전도 합니다. 이게 그 파리 올림픽 예선을 향한 마지막 평가전 훈련인데, 자, 골키퍼 김정훈, 백종범, 신송훈, 수비수 이태석, 조현택, 서명관, 김지수 일로 뽑혔습니다. 그다음에 변준수, 조희재, 황재원, 장시영 잘해요. 울산에. 미드필더 이강희, 김동진, 백상훈, 이재욱, 엄지성, 양현준, 배준호, 김민우, 홍윤상, 강성진, 공격수의 안재준, 강현무 이렇게 뽑혔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사우디 가는 올림픽 대표 명단이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국대와 올대 명단까지 저희가 한번 싹 정리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혹시 뭐 이 선수는 왜 안 들어갔나요? 혹은 아니면 이 선수는 뭐 좀 약간 차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얘기해볼 만한 선수 따로 있어요? 저희가 한번 정리 쭉 했는데 저는 이한범 선수가 양쪽 다 안 뽑힌 게 약간 조금 그러네.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한범 선수도 아시안 게임 멤버기도 하고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 때에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대표팀에라도 합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 네.